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임지영입니다. 예. 아니 소리 잘 들리냐고 물어보려고. 아 예. 아니 좀 가시적이었죠. 놀랬구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임지영입니다. 네. 아니, 소리 잘 들리냐고 물어보려고. 아 저한테요? 아니 사람들한테? 보시는 분들한테. 예. 아, 죄송합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들린대요? 예, 방금 전우님 선생님 예. 임지영 화이팅. 잘 들리는가 봐 그러니까. 또 누구 나왔나요? 모기영 대표님이. 어. 예, 화이팅. 아, 대표님 소리 잘 들리나요?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그 사람들이 말이야. 잘 들린대요? 네, 자, 너무 잘 시작합시다. 들린대요.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인사를 먼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동화 작가 임지영입니다. 네,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성입니다. 네. 라이브 좀 어설프게 진행하게 될 텐데 네. 오늘 방송은 2021년 세계 책의 날 네. 기념행사로 우리 동네 출판사, 우리 동네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작가의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은 같이 창조 출판사에서 네. 지원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방송 찍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숨책방. 숨책방에서 아름다운 책방입니다. 보시면 꼭 한 번씩 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사인본, 임지영 책 사인본을 받고 싶으면 여기다 주문하세요. 그럼 제가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임지영 동화 작가의 네. 동화책 그리고 전문 서점입니다. 네. 이번에 나온 나는 동화 작가다 네. 이 책 사인본을 원하시면 광주에 있는 숨책방에 주문해 주시면 네. 사인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막간 광고였고요. 네.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진지하고 좀 여운이 있고 내용이 있고 이런 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 아시다시피. 저는 그런 걸 하면 조금 약간 몸에 드소리가 나는 스타일이라서 그거 하려고 했으면 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네,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네.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할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있는 거죠. 모든 작가들이 다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이게 아니고 저런 작가도 있구나. 그런데 저런 작가가 참 재밌네? 라고 오늘 경험하실 겁니다. 네. 최악의 라이브 방송 될 것 같고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제주 측에서 이제 그 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30분 이상 라이브를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뒤에 이제 배경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네. 30분을 어떻게 네. 해야 될지 이제 제가 좀 암담한데 네. 어떻게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네. 네. 인생 항상- 실전. 네, 오버하지 아니 아무 말 대잔치를 하자고 하니까 제가 또 이런 거 하면 이제 항상 그 작가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책이 네. 여기 같이 창조에서 나온 책 나는 동화 작가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표지부터 시작해서 띠지에 있는 제 사진까지 정말 보기 힘든 정말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보기 힘든 건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작가들이 자기 사진 나왔다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좀 제가 모자랍습니다. 아니, 전 굉장히 그런 면을 좋게 생각하고요. 그래요. 이런 건 좀 배워야 돼요. 네,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아무나 자기를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칭찬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다들 부끄러워하죠. 근데 전 그런 거에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짜 아름다우니까. 너니까 나중에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지?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흔히 네. 작가 소개 하는데 임지영 작가 네. 대한민국 출생. 그렇죠. 네. 우주 출생이 아닌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우주 정도 할 마음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별 여. 네. 네. 남자도 아니죠. 근데 가끔 내 안에 남자 있다. 때릴 때는 그러신 것 네,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이는 네. 아무래도 제 안위와 네. 저의 건강을 위해서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네. 네. 국가 기밀입니다. 네. 거짓말 치지 마시고요. 2008년 무등일보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고요. 네. 2009년 제1회 목포문학상을 수상하셨고, 네. 그리고 2011년, 2013년 네. 광주문화재단 네.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창작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얼마 내세울 게 없으면 그 지원금 받은 거나 내세우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고요. 2016년 교보문고 선정, 한국의 네. 창작 동화 작가전 10인전에 그렇지. 선정된. 가문의 영광. 이제 그 이후로 뭐가 없습니다. 이제 오로지 내세울 건 책밖에 없습니다. 이거 네. 올해 굉장히 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 소년 조선일보의 아하. 초통령 작가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보면서. 살면서 음. 초통령 작가의 소리를 얼마나 들어볼까요? 진짜 저 진짜 그걸 듣는 순간 분명히 그 기자님하고 저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이 없었는데 그걸 써놨길래 이 기자 너무 사람이 이쁜 것 같아. 마음이 너무 고운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칭찬했어요 제가. 그래서 임 작가님을 보면서 항상 네. 느끼는 건데 이제 제 소개했는데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성이고요. 진짜로 막 뒤집박죽이네요. 네. 이거 남편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려는데 같이 사니까 네. 그 얘기 초통령 작가라는 기사가 딱 떴는데 네. 그 있잖아요. 보통 자기가 자기 기사를 뜨면 물론 이렇게 약간 흐뭇하기도 하겠지만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흐뭇해하고 너무 좋아하고 춤까지 췄어요. 초통령 막. 나는 그거 앞으로 내 그 뭐라고 하죠? 주제가처럼 하는 주제춤 그거 할까봐요. 주제춤. 또 있잖아요. 막걸리 이거 두 가지. 아니 오늘 지금 이거 끝나고 네, 나서 안 감사합니다. 해보시나요?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상하네. 하고요. 네,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장르가 임지영이라는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네. 얘기하면서 날마다 작품을 쓰기 위해서 매일 읽고 쓰고 달리며 산다 네. 이렇게 자기소개에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한 가지 빠졌어요. 뭐요? 마신다. 마신다. 마신다가 빠졌네요. 네. 차마 거기 무슨 쓸 수가 없어서. 네. 네, 일상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은 책으로는 네. 돌아온 유튜브 스타크 운동, 반가워 초능력 클럽, 반가워 슈퍼 초능력 클럽, 우리 반 코코 샤넬도 있잖아요. 우리 반 코코 샤넬 얘기할 거고요. 네. 늙은 아이들. 네. 오늘 늙은 아이들 그 좋은 소식도 있잖아요. KBS 한국어 그 뭐더라?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 한국어 능력 시험 추천 도서가 됐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굉장히 기뻐했고요. 네. 우리 반 요킬러, 네. 가짜뉴스 방어 클럽, 그다음에 나랑 딱 맞는 친구 찾아요, 네. 뭐 요술 화장품 있고 등이 있고 현재 이제 32권. 네. 그렇죠. 시간 관계상 다 이제 설명을 못 하겠고. 그렇죠. 한번 검색하시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권도 재미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서 이렇게 보시면 후회 없는 책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이게 또 깨알 홍보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책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소설책이죠. 그렇죠. 나는 동화 작가다. 얼떨결에 제가 진짜 이렇게 소설을 좀 내긴 했는데 뿌듯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 곱지 않습니까? 굉장히 곱고 또 이 그림을 그리신 미우 작가님이 저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렸다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다리를 보면서 혹시 다리도 똑같냐? 그래서 착각은 금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림은 그림일 뿐 더 이상 상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굵고 짧습니다. 네. 네. 야, 진짜. 그 종아리 한번 맞아볼래? 네. 네. 좋아요. 띠지로 수정하니까 해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책 이야기를 해볼 텐데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자라고 준비를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네. 이제 페이스북에랑 그다음에 또 다른 SNS랑 이렇게 해서 네. 질문을 몇 가지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나는 동화 작가다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줄거리가 네. 나는 동화 작가다의 네. 주인공 이름이 유리안. 네. 네. 그러니까 생각한 이름은 아닌데 갑자기 나도 너도 아닌 새로운 이름을 좀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리안. 네. 네. 유리안이라는. 그리고 사실 유리안 약간 그 유리 투명한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것도 좀 있습니다. 나름. 좀 음흉한 눈이시네요. 제 눈은 좀 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유리안이라는 동화 작가가 데뷔 5년 차에 20권의 책을 낸 네. 인기 동화 작가입니다. 네. 임 작가님은 이제 등단 5년 차면 책이 등단 5년 차면은 제가 등단하고 나서 4년 만에 첫 책이 나왔고 그 다음 해에 책이 나온 것 같으니까 뭐 등단 5년 차면 책이 저는 네, 임 작가님은 문 등단 문자. 5년 차에 책 2권.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하고 12살의 모나리자. 그렇죠. 이 2권 나왔었는데 네. 반면에 네. 책 속의 유리안 작가는 네. 등단 5년 차에 20권. 네. 비교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것 같은데 그렇죠. 제 욕망이 투영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작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실에서 내가 이루지를 못하니까 이 작품 속에서라도 좀 이루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용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인기 동화 작가예요. 네. 그런데 이런 유리한 동화 작가에게 남들에게 말 못할 네. 그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비밀이 바로 아이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동화 작가인데 네.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선입견이 그래요. 동화 작가들은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거기까지 좋은데 아이들을 무조건 사랑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어요. 아무래도 네. 아이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이들의 애정이 있어야지 동화를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긴 한데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사실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동화를 써야겠다가 아니라 동화를 알게 되고 나서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는 약간 좀 순서가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여튼 제가 사실은 동화를 쓸 거라고 생각 못하고 동화를 쓰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이따 한번 다시 또 네.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네. 어쨌든 유리한 작가는 이런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 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 동화 작가였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딱 제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인정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유리한 동화 작가에게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네. 글이 써지지 않는다는 것. 진짜 그거는 작가로서는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딱 그 자체가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작가님들 공감하실 게 진짜 글 안 써질 때 차라리 힘들어도 글 써지는 게 낫거든요. 글을 안 써주면 그냥 살아도 산 것 같지도 않고 엊그저께 그 조영주 작가님 딱 써놨잖아요. 글 쓰니까 살 것 같다. 난 그게 너무 배포 공감. 진짜 근데 많은 작가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유리한 작가도 글이 써지지 않아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작가에게 정말로 이보다 더 큰 고민은 없다는 것을 그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네. 주변 작가들에게 이제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미나에 갔을 때 이제 작가들에게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한 작가가 얘기를 해주죠. 네.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아이들 글이 안 써질 때는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라. 네. 이 얘기를 해주니까 네. 이제 유리한 작가는 이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고민하죠. 끔찍하죠. 왜냐면 유리한 작가는 사실 동화만 잘 썼지 아이들은 싫어하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리고 네.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이 안 써지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방송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섭외 전화가 오는데 그 나한테 왜 내용이 전화 오지? 왜 나한테는 안 오는 거지? 네. 제발 방송국 사람들 제가 문자를 뺐습니다. 방송국님들 전화 좀 해주세요. 네. 알겠고요. 네. 그래서 리얼 다큐 예능 요즘 이제 관찰 예능 많이 나오는데 그런 예능에 어린 아이들 어린이 친구들 5명과 함께 출연해 달라는 네. 그런 섭외 요청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어린이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유리한 작가는 이를 수락을 하게 되고 네. 막힌 글쓰기 슬럼프를 탈출할 기회로 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뭐 끝까지 얘기를 다 하나요? 아니요, 이제 조금 더 남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5명 어떤 아이들인지는 소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5명의 아이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또 재밌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빨간 머리 애를 너무너무 애정하고 네. 감수성 폭발하는 네. 윤미라는 아이. 네. 그래서 등장부터 벌써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윤미라는 이름이 있는데 네. 엄마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인형 이름이었죠. 루루. 네. 루루라고 했다고 자기를 루루라고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유리한 작가님을 딱 보는 순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다면서 작가님의 이름도 제가 지어줄게요 하고 이름이 싱그러운 이슬 톡톡? 물방울 톡톡 아닙니까? 물방울 톡톡? 네. 내가 아무리 참이슬을 좋아한다는 걸 세상에 여기다가 이슬을 해놓으면 됩니까? 지금? 싱그러운 물방울 톡톡. 네. 이렇게 작가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유리한 작가는 이런 걸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오글오글하니까. 나는 그건 진짜 유리한뿐만 아니라 저도 싫어해요. 엄청 싫어해요. 본인이 쓰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애교 뭐 이렇게 막 싫어합니다. 네. 네. 아주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윤미라는 친구가 있고요. 또 웹툰 작가를 꿈꾸면서 네. 이제 주변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네. 이 생활화된 정민이라는 네, 친구가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의 캐릭터는 유리한 작가의 속을 이렇게 팍팍팍팍 긁어놓는 캐릭터. 마치 임지영의 김매니저 같은 네, 그런 관계죠. 네, 굉장히 네. 분석적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더라고요. 네. 읽어보시면 그렇잖아요. 알겠지만. 늘 뭐 하나 넘어가질 않잖아요. 네, 무시하고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유리한 작가의 예쁘게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네. 나중에 네일 아트 샵을 운영하는 것을 꿈꾸는 세나. 세나라는 친구. 네. 임 작가님 손톱
저 오늘은 이제 다 치우구나. 소박합니다. 네. 네. 어, 왜냐면 이거 왜 소박한 줄 알아요? 네. 깨우려고 매니큐어 한번 바르고 나서 지우려면 너무 성가시더라고. 네. 그래서 말았어요. 이제 아까 매니큐어 바르고 손톱 꾸미고 발톱 꾸미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네, 그런 욕망이 반영된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지금은 그만뒀지만 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네. 저는 전도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사모님이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 가면 보통 사모님들은 이렇게 손가락에 뭐 이렇게 많이 바르지 않으세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잠깐 난 이해할 수가 없어. 손가락 빨갛게 바르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앉아서 네. 예배 시간에 발 까딱까딱까딱 하고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혼났어요. 사모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 이제 아동문화 유치부 친구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애들한테 인기가 네, 많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개념 없이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는 농담이고요. 너무 예쁘게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없기 이미 때문에 늦었어. 네 지금. 그렇게 했고요. 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이 네. 표현된 그런 캐릭터 같고 그다음에 유리안의 책을 사랑하고 유리안 같은 동화 작가가 되고 싶은 하영이 네. 이 친구가 이제 유리안 작가가 어렸을 때 일기로 글 연습을 했다는 네. 얘기를 듣고 하영이라는 친구는 일기장을 굉장히 열심히 쓰는 이런 친구였고 마지막으로 유리안 작가의 단편인 거기 사람을 읽고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 같다고 생각해서 또 유리안 작가를 좋아하는 태연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제 거기 사람이라는 단편은 윤 작가의 첫 번째 책인 진짜 거짓말에 나오는 단편에 나오는 거고요. 거기 나는 동화 작가다 읽다 보면 네. 은근슬쩍 자기 책들을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렇죠. 깨알 재미도 재미고 깨알 홍보의 계기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작가의 책을 쓰는 거는 또 허락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은근슬쩍 끼워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유리안 작가는 이 친구들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동고동락을 하면서 네. 관찰 예능을 찍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 유리안 작가와 5명의 친구들이 무사히 일주일 동안 생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뭐 벌어지는지 유리한 작가 아니 난 순간 유리한보다는 내가 그럼 마녀야 이렇게 말할 뻔했어요. 아 갑자기 유리한하고 저 네. 그렇게 동일시하는. 사실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그 예능이라기보다는 네. 생존기에 더 가까운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저는 진짜 유리한의 마음을 너무나 공감한 게 저도 만약에 그 5명의 아이들과 저한테 일주일 있어보라고 하면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나는 그럴 그걸 것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네, 저희한테 조카 같은 명이 있는데 10살, 6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놀러 왔는데 왜 이제 큰 엄마들은 조카들 오면 굉장히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이뻐하죠, 나는. 그러니까 와서 이뻐했어요. 그리고 오후 한 2시쯤 아침에 이제 12시 좀 못 돼서 와서 한 3시쯤 됐을 때. 3시쯤 됐을 때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간절한 목소리로 애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네들 집에 가라 이제. 안 가냐? 안 가? 집에 안 가? 계속 그랬어요. 네, 왜냐면 조카들 너무 힘들어요. 해맑게 싫다고 큰엄마 집 좋다고 응. 막 노는데. 아니야 그냥 가. 갔으면 좋겠어. 제발 가. 막 이랬죠 제가. 네, 그래서 유리안 작가의 그 마음을 몸소 너무나 잘 알죠. 딱 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아마 소설에 굉장히 네.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뒷이야기 유리안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책을 통해서 봐야죠. 네, 작가 사랑은 책 구매부터.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작가 사랑, 책 구매. 그리고 작가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 작가가 그 다음 책을 쓰게 만들 수 있게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책 구매부터. 도서관?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도 존재해야죠. 네. 알겠고요. 그다음 질문.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네. 질문을 드릴 텐데 몇 개 이제 준비를 안 했어요. 네. 대충 보니까 이제 30분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책을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네. 본인이 동화 작가시니까 네. 어쩌다가 소설책을 쓰게 됐는지 이 음.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소설책이 나오게 됐는지 그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동화로 쓸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동화를 쓰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다 써놓고 나서 동화보다는 소설이 더 가깝고 솔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 출판사 대표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서 이제 확실하게 소설로 이제 컨셉을 잡아서 작품을 이제 수정을 했죠. 수정을 했고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또 소설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진짜 동화보다는 차라리 소설이 더 낫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제가 저의 모습을 투영을 많이 해놓은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읽을 때 헷갈리시는 거예요. 에세이인가 하고
네, 그냥 에세이처럼 읽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야 제가 또 소원 이루어지죠. 방송국 출연해서. 네.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항상 이런 거 하면 이제 뒷이야기가 좀 재밌잖아요. 네. 사실 이제 임 작가가 이거를 처음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동화 작가인데 아이를 싫어하는. 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북적북적하는 이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재밌겠다 써봐라고 그렇죠. 해서 네. 네, 막 썼어요. 신나서 썼죠. 네, 신나서 영감을 썼다. 받아서 신나서 막 쓰고 근데 초보 그때는 가다가 이제 주인공 이름이 유리안이 아니라 그렇지. 오소리. 맞다. 어. 나는 오소리를 되게 좋아하나 봐. 좀 있으면 동화에 오소리 나오는데. 아 진짜. 오소리라는 이름으로 해서 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읽어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읽어보고 났는데 좀 당황스러운 거였죠. 그러니까 임 작가가 지금까지 썼던 동화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른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고, 그래서 이게 동화인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꼬라지를 불렸죠. 네, 화를 굉장히 많이 냈죠. 그리고 이것도 버리라는 거냐, 뭐 이제 지금까지 책 30권 쓸 때까지 계속 반복됐던 루틴이 또 그래, 반복이 이거 되는 거죠. 쓰레기네. 그럼 쓰레기통도 버려야 되겠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전 또 달래고 응. 짜증도 내고 네. 그럴 거면 나한테 앞으로 또 보여주지 말아라. 응. 이거 이제 뭐 30번 반복 이걸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대표님에게 네. 자기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제 차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서 내가 김 매니저 네가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마음에 들어 보낼 거야 하고 응. 보냈어요. 응. 그리고 나서 저한테 자랑하는 전화가 왔어요. 출판사 이거 내기로 했다. 응.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과연 진짜 좋아하신다고 그 얘기를 했고 진짜 엄청 좋아했어요 사장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왜 이래. 이걸 동화로 낸다고 했는데 응. 조금 이따 다시 전화 왔더라고요. 이거를 소설로 내기로 했다. 네. 그 순간 저는 이제 약간 마음의 그 평안과 위안을 좀 얻었고 그러니까 본인 눈이 좀 밝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네네 눈이 엄청 밝습니다. 천리안입니다. 유리안이 아니라. 네. 네. 말리안 시켜줄까요? 네. 네. 아무튼 근데 사실은 이 책을 처음에 이렇게 쓸 때 옛날에 왜 나는 가수다가 있었잖아요. 그거 컨셉도 생각을 했지만 그 무렵에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저도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부분, 그러니까 애들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애들한테 있는 것 중에서 좀 요소 중에서 정말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래 이렇게 정말 그 동화를 쓰긴 쓰는데 정말 아이를 싫어하는 동화 작가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상상을 하게 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맞아요. 네. 뭔가 어떤 일을 잘한다고 해서 꼭 그걸 좋아하라는 그쵸. 법도 없고 응. 그걸 좋아한다고 더 잘하라는 법도 없고 맞아요. 사실 어른이 되면 그런 딜레마를 더 겪게 되는 것 같고 네. 나는 동화 작가다 읽으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느껴져서 그러니까 이제 대신 어린이기 때문에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저는 좀 티가 나는 사람이긴 하죠. 많이 나죠. 네, 너무 많이 포커페이스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커를 안 칩니다. 하트는 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알겠고요. 네,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가의 말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인데 네. 글 쓰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네. 태평양에서 네. 나룻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 응. 그리고 아이젠 없이 눈이 내리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 네. 이런 것을 글쓰기 이제 비유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응. 중단할 수 없다. 응.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작가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네. 글쓰기를 멈출 수 없는 그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써놓고 나서도 되게 흐뭇했어요. 왜냐면 아마 이거는 제가 그렇게 표현을 썼지만 많은 작가들이 이 부분에서 되게 공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김민희님 태평양 그 바다 봤어요? 본 적 없죠? 난 본 사람이야. 그것도 2011년 일본 쓰나미 왔을 때 그 태평양 그 해안가에 진짜 많은 물고기 때 죽었을 때 그때 진짜 그 근처에서 봤는데 하필 아름다운 장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튼 바다가 너무 넓은 거예요. 너무 넓은데 진짜 한 번씩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뭐 매번 그렇지는 않고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저번에 분명히 글을 쓸 때 나름 신나게 잘 썼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정말 그렇게 태평양 앞에서 이렇게 진짜 나룻배라고 하면 얼마나 진짜 시원찮은 배예요. 그 배를 타고 거기를 그 넓은 데를 저한다? 그런 느낌으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 눈 왔을 때 아이젠 안 쳐보고 산에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저 올해 많이 넘어졌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미끄럽거든. 그러니까 아이젠을 딱 차면은 그래도 탁탁 박히면서 걸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용을 써도 이게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미끄러지고 구르고 막 이러는데 글쓰기가 진짜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글쓰기를 하게 된 계기가 아니라 글 쓰는 이유는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얻는 성취감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하잖아요. 운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운동하면 안 힘드냐고. 힘듭니다. 운동하는데 안 힘든 사람 없어요. 운동선수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도 아닌 제가 이게 운동이 참 신기한 게 맨날 하는데 맨날 힘들어요. 달릴 수는 있는데 달릴 때마다 맨날 욕 나와요. 씨삐리림 하면서 욕 되게 나오는데 진짜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막 되게 힘든데 어떤 날은 이게 또 컨디션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뛰었어요. 3km 채 못 뛰고 왔어요. 왜냐면 무릎이 좀 아파가지고 그냥 뛰고 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5km를 거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5km를 뛰든 5km를 뛰었으니까 이때가 더 힘들어야 되잖아. 힘들려면. 근데 오늘이 더 힘들었어요. 이게 매번 다른데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경암공원 잔디구장을 15바퀴만 딱 돌기로 하고 15바퀴를 돌았는데 달릴 때마다 그 생각을 늘 해요. 내가 오늘은 목표를 요만큼 세워놓고 그거는 꼭 지켜요. 근데 지키고 나면 그 성취감이 말도 못하게 좋아요. 그러니까 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글도 딱 쓰고 나면 어쨌든 내가 이 작품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쓰고 나면 막 쓸 때는 너무 힘들어서 욕 엄청 나오고 벽에다 머리 엄청 찍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 나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 막 이러면서 쓰고 나면 내가 좀 사랑받기에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맛을 아니까 못 빠져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것도 글쓰기도 중독이죠. 네. 그리고 책으로 나와서 네. 통장에 찍히면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막 작가님 작품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들 막 페북 때 올라오는 것들 제게 참고 삼아서 이렇게 들어주시죠. 예, 제가 그렇습니다. 막 이렇게 좋다고 하면 막 해발쭉 해가지고 엄청 좋아해요. 지금도 빨리 읽으신 분들 얼른 이렇게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글쓰기의 매력이다. 그렇죠. 그 성취감은 그 무엇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본인도 아시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요새 수련수련 많이 아시죠?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네, 그러니까요. 2월달에 저도 책 나올 거고요. 네, 제가 채찍질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채찍질을 많이 해야 또 그 아픔 때문에 성취감도 엄청 커질 것입니다. 네. 너무 클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맞아서. 나는 동화 작가다. 네. 책 읽으시는 분들이 네. 이제 제가 리뷰를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네. 가볍게 읽을 수 있다. 뭐 재밌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끝까지 훅 읽힌다. 네, 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임 작가님 책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항상 하는 말이 한 번 읽으면 끝까지 읽게 된다. 네. 그리고 한 번에 읽히는 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이제 임 작가님이 여기에 대해서 칭찬인지 아닌지 뭐 헷갈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이제 그걸 너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작가 지망생 때부터 늘 저 안에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게 품어왔던 생각이 뭐였냐면 바로 그거였었어요. 한번 손에 책을 잡으면 끝까지 읽는 책 그런 책을 쓰고 싶다라는 게 제 이제 꿈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하니까 뭐지?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그러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들어지는 거 보니까 더 많은 거를 그런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역시 난 세계적인 작가가 돼야 돼 이런 생각도 늘 품어야 되겠구나 이제 뭐 이거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좀 한 적도 있는데 여튼 저는 늘 그런 마음을 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편집자님들이 제 초고를 이제 볼 때마다 작가님 어쨌든 이번 작품 한번 훅 익힌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저게 칭찬이야 아니면 그냥 하는 말이야 이제 혼자서 솔직히 조금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칭찬인가? 아니면 그러니까 그러면 작품이 한 번에 확 익히지 않는 작품도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다른 편집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는 진짜 한 번에 안 읽히는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건 대단한 칭찬이었구나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청소년 소설 또 엔솔로지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제 피드백 왔어요. 오고 그거 이제 교정보게 해서 이제 왔는데 제가 한번 이제 어디를 고쳐야 되는 게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한 번에 확 익히면서 자기가 자기 책.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쓴 거지? 막 이러면서 이거 너무 재밌는데? 나 뭐 천재인가? 천재는 아닌지 뻔히 알지만 이러면서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이제 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 작품이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참 굉장한 자부심이고 그리고 어쨌든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쓰면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사실 제 글이 리듬감이 있나 봐요. 네, 이제 이거 물어볼게요. 이제 제가 네.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없는 거고. 네. 방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작가님께서 네. 그렇게 끝까지 혹 읽히게 하는 네.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 이제 확실히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혹시 이렇게 하는 무슨 비결이 있으신지? 리듬감입니다. 네, 없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리듬감입니다. 왜냐면 사실은 저도 이걸 몰랐는데 처음에 그 진짜 거짓말 책 나왔을 때 아는 애가 그걸 보면서 작가님 작품은 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앞뒤가 이렇게 딱딱 이렇게 들어맞는 라임이 있는 것처럼 리듬감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작품이 그런가 보구나라고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제 그 책이 있는 거를 읽었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이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훅 익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말하고 나니까 너무 민망해요. 사실 이제 그런데 이런 게 정확히 어떤 거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리듬감이. 그러긴 한데 제가 쓸 때 항상 문장을 쓰면서도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음률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리듬감 있게 나가게끔 문장을 쓰는 노력을 하긴 해요. 쓰면서도 한 문단을 읽더라도 그 문단이 흐름이 쫙 이렇게 익히게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거 쓰고 이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해요. 뭐 37, 47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해요. 네. 이론적으로 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갖춰진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건 제가 너무 잘 알죠. 이런 쪽으로는 그러지 않다는 것. 좀 이따 봅시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보면 그 질문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좀 전에 이제 네. 어제 네. 오마이뉴스 네.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때 네. 질문이 있었는데 동화와 소설의 경계를 허물었다라고 하는데 작가님이 이런 이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작가님이 여기 작가의 말에다 썼어요. 네. 동화와 소설의 경계를 네. 허물었다, 지웠다는 뜻도 된다라고 네. 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동화가 네. 어떤 것인지 그리고 동화와 소설의 경계를 허물었다는 의미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말들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동화가 뭐예요? 또 혹은 소설이 뭐예요? 동화나 소설이는 일단은 이야기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딱 우선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냈을 때 가장 금방 알아들 수 있게끔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동화는 아이들 이야기고 소설은 어른들의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눈높이가 분명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쓰는 거고 그다음에 어른들 눈높이에 맞게끔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이들 동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갑자기 또 가래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슬을 좋아하긴 하는데 가래가 또 물 잠깐만요. 네. 근데 여튼 동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 구도로 이렇게 쓰긴 써야 되잖아요. 주인공이 한번 네네. 성장. 그러니까 소설이든 동화든 어찌됐든 간에 주인공한테는 문제가 있어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동화 같은 경우는 성장 구도로 가는 거고 이렇게 소설 같은 경우는 김민지 아무래도 약간 해결 구도로 얘기를 사건을 하는데 해결하는 그리고 저는 그냥 문제를 보여주는 것도 문제 의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하는 소설은 혹은 동화는 말하라고 하면 그 정도고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찾아봐요 단어를 왜 그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정확하게 설명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찾아볼 때 동화 같은 경우는 동심을 담아서 썼다는 표현을 쓰고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픽션이라는 표현 그런 거를 쓰는데 여튼 저한테는 어쨌든 동화와 소설이라고 할 때는 이 경계를 허물었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동화적인 요소를 소설 쪽으로 썼다는 표현도 되고 소설적인 요소를 동화적으로 풀어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뭔 판이냐.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저만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이 책이 나올 때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소설의 어떤 그런 틀과 전형적인 어떤 그거하고 좀 다른 소설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독자들이 좋아해줄까 되게 걱정이 됐고 혹시라도 저는 이제 그 말이 제일 무섭거든요. 작가로서는 어머 임정 작가 항상 믿고 기대하며 읽었는데 이번 작품 뭐야? 왜 이래? 이런 소리 저는 제일 싫고 제일 무섭거든요. 그래서 작품이 나올 때마다 혹시라도 그런 소리 들을까봐 되게 걱정하는데 이 소설을 보고 혹시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막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좀 바꿔먹은 게 뭐냐면 이 소설은 다른 사람은 못 써. 나밖에 못 써. 왜냐면 이런 상상은 분명히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책은 나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됐네 라고 그냥 혼자서 미화시키고 뭔가 이렇게 막 위로를 주고 그러면서 극복해서 지금은 이렇게 더 뻔뻔하게 작가와의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충분히 인정하고요. 네네. 네, 이렇게 자의식 충만하고 자기애가 강력한 그런데 주인공을 만들 수 있는 독자님들이 네, 너무 능력은. 이제 재밌어 하잖아요. 사실은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책을 그러니까 내내 동화 나올 때 동화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못 사는데 소설은 첫 소설이니까 사시겠다고 10분 주문하셔서 이제 저한테 사인해달라고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준 것도 감사한데 책을 읽고 나서 문자를 또 보내셨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새 난독증 때문에 책을 못 읽었는데 한 방에 훅 읽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책 사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이렇게 문자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김용수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네. 제가 그래요. 제 마음이.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공감이 많이 갔던 게 이제 임 작가 책을 제가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동화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이제 이렇게 조금 요즘 임 작가한테 배우게 된 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성장하는 이야기, 결국 주인공이든 아니면 책을 읽는 독자든 두 개를 좀 더 성장하게 되는 이게 이제 동화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읽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제 유리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인기 동화 작가이긴 하는데 하는 걸 보면 어른으로서 약간 좀 아이 같기도 하고 아직 좀 어른이 덜 된 느낌. 네, 그런 어른들 생각보다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른아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 안에 아직도 어린 모습이 남아 있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가 아이를 싫어하는 이런 뭐 유년기에 그런 상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게 남아 있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부대끼면서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유리안이라는 이제 작가도 성장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임지영이 말하는 동화와 소설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또 그 극조에서 잘 만들어내요. 역시 능력이 뛰어나. 내가 그래서 매니저 시켰잖아. 응? 아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저 리스펙트 해주세요. 네, 존경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제 계좌번호 아시죠? 이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존경의 대가.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네. 추리소설 작가이신 우리 조영주 작가님께서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 김 PD하고 왜 러브라인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거 저도 봤어요.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확실히 추리소설가라서 소설에는 항상 그런 남녀 구도로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뭐든지 뭐 의학 드라마인데 로맨스, 뭐 추리 드라마인데 뭐 로맨스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치정 관계가 있어요. 치정 관계. 근데 동화는 로맨스를 정말 로맨스여야지만이 그게 구도가 되지. 이제 그렇다고 해서 동화도 사실은 항상 보면은 그래도 남자애와 여자애가 좋아하는 그런 요소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사실 뭐 어른들처럼 둘이 연결시켜서 결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시키는 것도 아니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항상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추리소설을 쓰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그럼 나는 왜 진짜 그랬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동화를 쓰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약간의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그 로망 있잖아요. 그 작가의 로망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까 뭐 2권밖에 안 나왔는데 20권 나오게 한 거는 작가로서의 어떤 로망을 이렇게 투영시켰다고 했지만 했었잖아요. 그럼 결혼한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아니.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다른 남자에 대한 환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님 칭찬하는 거예요. 응? 내가 김민희하고 결혼을 만약에 안 했으면 계속해서 괜찮은 남자. 김 PD도 나름 그 이미지 괜찮게 했잖아요. 그 조영주 작가님 그랬잖아요. 이거 김민희 닮았는데 했는데 약간 뭐 써놓기는 산적같이 생겼다고. 지금 산적같이 생겼잖아요. 네. 딱 이런 모습을 사실 조금
넣었어요. 넣었는데 또 이렇게 그걸 금방 아시더라고. 그래서 아 역시 또 가까이 있으니까 아는구나 했는데 그게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브라인을 안 한 거는 내가 굳이 뭐 유리안을 통해서 누군가가 연애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거 알겠지만 있을까요? 네, 뭐 이거 반응이 좋으면 이제 이권에서 러브라인 둘이 김비대하고 유리안을 사귀고 네. 그리고 이제 추리소설로 가면 한 명은 죽어야 돼. 누굴 죽일까? 김비대를 죽이는 거야. 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렇게 이제 얘기하셨지만 네. 전 남자친구 이야기도 잠깐 나와요. 네, 그래서 헤어진 남자친구가 또 그걸 또 봤어요 또? 찌질하게 술 먹고 전화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유리한 작가의 과거가 나오면서 저는 이제 굉장히 그 확신을 했죠. 아, 이 여자가 과거에 이런 남자가 있었구나. 네, 자기를 투영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결혼 생활하면서 굳이 이제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냥 알게 됐어요. 아, 술 먹고 전화한 적도 있고 술 먹고 전화한 남자도 있었구나. 네, 알겠고요.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죠? 나 부끄러지려고 그래.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 빨개졌어요. 나 그거 상상이에요 여러분. 다 상상입니다.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걸 준비하고 싶었어요. 거기 좀 이렇게 넣어서 진실 저기 그렇게 해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어보려다가 라고 했다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네, 진짜 어이가 없네. 네, 작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그건 준비하지 않았고요. 네. 고맙게 생각했어요. 제 계좌번호 알고 시끄러요. 네. 네. 그리고 네. 보니까 이제 요즘 이런 이야기도 많았어요. 네. 요즘 우울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웃게 되었다라는 서평이 이제 온라인 서점에 또 많이 있고 블로그에도 책 있어요? 네. 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난독증이 난독증, 있었는데 이제 책이 잘 안 읽혔는데 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들도 요즘에 이제 마음이 심란하고 그래서 글이 잘 안 들어왔었는데 책이 한 번에 그냥 훅 읽히더라 쉽게 읽히더라 이러면서 하는데 웃게 되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작가님께서는 혹시 네. 이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 와.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참 좋겠다. 사실은 추천은 저는 이 책에 대한 저의 로망은 전 국민의 1인 1책 이런 로망을 품고 있는데 좀 그렇게 하자면 너무 이제 포괄적이니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이제 작가 자체 그러니까 그 주인공 자체가 작가이기 때문에 작가 지망생이라든가 뭐 동화 작가든 어떤 작가든 작가 지망생이라든가 혹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공감하면서 읽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작가 지망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웃음을 잃었던 그리고 진짜 책이 안 읽혀져서 책 읽는 게 너무 힘들었던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책을 한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훅 읽는 그 성취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그렇게 한번 읽어봐야 아 내가 책을 잘 읽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깨달으면서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책이 안 읽혔던 분들 그리고 웃고 싶은 분들 웃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참고로 진지한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막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너무나 팍팍하게 살았는데 굳이 내가 작품을 쓰면서 진지하고 막 팍팍하면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를 위로하는 측면에서도 이렇게 쓰니까 읽는 사람도 당연히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네. 그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방송 보니까 네. 주영미 작가님 네. 사겨라 김PD하고 네 그래서 2권이 되면 그래서 김 PD 죽여야 되나요? 네. 그래서 네. 밀실살인을 네.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계영 씨가 네. 네. 대표님입니다. 네. 이제 시청하고 계신데 모계영 씨가 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멋있는 말은 혼자 다 써놨다고. 아까 내가? 그 이제 태평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좀 그런 사람입니다. 네. 해주시고요.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질문을 대충 이렇게 다 했는데 네.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네.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네. 대신 물어봐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정현 작가님께서 네. 뭐라고 했나요? 네, 넘어갔어요. 부끄러웠구나. 네, 조윤주 작가님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 뭐야? 이제 제가 술 마신 남자친구가 기습에서 기습 공격 성공했다고 너무너무 나 진짜 정말 그렇구나. 다 그런 거는 생각해뒀다가 이렇게 터뜨리는구나.
한정희 작가님께서 네. 그 얘기 하셨어요. 뭐요? 네, 태평양에서 참치회가 생각나서 쓴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나는 태평양이 소주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참치를 잡아서 거기서 한 번씩 이렇게 떠먹으면서 참치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나의 노망 중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빨리 좀 올려고 하세요. 네. 네.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네, 혹시 질문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에 네.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지금 쓰고 계신 네. 작품이라든가 네. 또 앞으로 나올 작품 네.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나올 작품부터 얘기를 할게요. 나올 작품은 이제 다음 달이면 5.18 이제 그 저기잖아요. 5.18. 응.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5.18 관련된 동화가 한 편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왜 예전에 그 5.18 동화란다 영화 이제 엑스트라로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쓴 동화인데 나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써놓고 이제 수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꽤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유 또 저 작가 또 진짜 참 그런데 지가 쓰고 지가 괜찮다고. 지가 괜찮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읽어보시면 아마 다들 그래도 이거 괜찮네라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이 하나 나오고 다음 달 같은 경우에도 또 두 분이 또 바로 나옵니다. 하나는 저 책 절대 읽지 마. 그러니까 저 책 절대 읽지 마. 근데 그 저 책 절대 읽지 마가 뭐냐면 진짜 1, 2학년 책인데 요새 애들 책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지 말라고 하면서 책을 읽게 만드는 그런 동화예요. 너무 설정 괜찮지 않아요? 난 정말 그런데 되게 기발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올 게 바로 이제 막 정말 애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임에 관련 건데 사실 뭐 요새 이렇게 저기 출판사에서 문학상 받은 거는 보니까 이제 게임 안에서 이제 게임을 하는 그런 얘기인데 제 책은 요즘 이제 그거 있죠. 그래서 약간 장르적으로 많이 가서 저도 이제 그 책 봤는데 그러니까 게임 속으로 들어가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았고요. 어떻게 했냐? 게임 밖으로 나옵니다. 게임 밖으로 나와서 게임을 하는 리얼 게임 마스터 항구호 이 작품이 또 나올 건데 이것도 진짜 또 기대작입니다. 네, 리얼 게임 마스터 항구호.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기대하시고 꼭 사서 보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작가 사랑은 책 구매로부터. 네, 그렇죠. 네. 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쓰고 있는 작품은 사실은 돈입니다. 돈에 관련 건데 지금 제가 한 3꼭까지 써놨는데 이 돈 아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거를 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어쨌든 돈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깨닫고 과연 우리가 돈을 벌 때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동화죠. 네, 지금 그거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혹시? 뭐 질문은 따로 없고 네. 네. 조윤주 작가님께서 여전히 태평양 소주에 너무 감격하셨고 네. 그리고 조윤주 작가님 조카가 5월 18일이 생일이라고. 오 진짜 그 이동. 오. 그러면 그거는 선물을 줘야 되겠다. 조윤주 작가님 선물. 그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네, 여기까지 이제 준비를 했고 네. 따로 질문은 없으시네요. 너무 많은 걸 얘기해 줬을까? 아니면 제가 난 역시 신비주의로 갔어야 되는데 그래야 질문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신비주의로. 신비주의는 뭐 저 작가 이번 아니면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번 책은 꼭 물어봐야 돼. 할 텐데 내가 보니까 내 측근들만 보고 있나 보다. 이제 당연한 것 같고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영상 이제 잘 편집해서 네. 유튜브에도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실 겁니까? 네. 그 남자분 빼세요. 제 지고지순한 그런 것들을 좀 잘 저기 해주세요. 미화시켜 주세요. 지고지순. 네, 한정희 작가님 웃어주세요. 지고지순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 인사를 네. 해드리고요. 딱 10분 남았는데 네. 끝내기 좀 아쉽긴 아쉽다. 뭐 아무 말이나 더 하시든지. 김민희님 혹시 저한테 특별히 뭐 궁금한거나 뭐 딱히 이제 신비주의가 없기 때문에 궁금한 거 별로 없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좀 떨어져 살아야 될까? 저 제주도에서 살까요? 뭐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별로 이렇게 하기사 내가 없으면 편하긴 하겠다. 밥도 안 해도 되고 청소도 안 해도 되고. 네, 오늘 아침에도 임 작가 운동하러 가는 동안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청소기 다 돌리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해서 빨래 널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음식물 별로 쓰레기 티가 갖다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 돌리고. 그렇지만 나는 그걸 인내하면서 잘했어라고 생각을 하지. 왜냐
그래야 계속 하니까. 네, 그래서 임 작가가 이제 서울 간다고 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늦잠 자더라고. 난 서울 가면. 서울 간다 그러면 너무 좋고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혹시 이제 응.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네. 네, 마무리 인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뭐 음. 이제 학생부 책 그런 책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 얘기가 중점적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임지영 하면 또 김민성, 김 매니저가 딱 이렇게 세트처럼 늘 이렇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9분 남았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 해보겠습니다. 네, 뭐 어차피 우리 이제 김 매니저님도 동화 작가하고 한 9년 살았죠. 9년 살다 보니까 이제 동화책 곧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언제쯤 정확하게 나오나요? 6월 달에 나온다 그러고요. 네. 6월달에 나오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하나는 이제 요괴 사냥하는 이야기가 하나 나올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는 네네. 이제 여기 네. 봐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우리 반 테슬라. 우리반 테슬라라고 코코 CLC 샤넬. 나온 네, 코코 우리반 샤넬. 코코 샤넬 네, 보면 여기 여기 시리즈에 딱 보면 우리 반 테슬라 이게 김민성 이 사람입니다. 제가 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그래서 네. 임 작가 글 쓰는 거 어깨너머로 배워서 저도 동화책 쓰게 됐고요. 어깨동으로 배운 것 같지는 않고요. 원래부터 똑똑하더라고요, 사람이. 네. 네. 그래서 매 맞으면서 배운 동화책 네. 2월달에 나올 것 같고요. 역시 내가 최고인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막 요괴사냥 이야기는 시리즈라서 올해 네. 한 권이 더 나오고 네. 그리고 내년에 나오든지 올해 말에 뭐 이렇게 해서 열심히 지금 준비 중이고요. 네. 2권은 지금 수정 중이고 네. 3권은 이제 신업해서 준비 중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김혜니님께서 이제 작가가 된 건 참 좋은 일인데 때때로 괜히 작가 하라고 했나 하는 후회감이 밀릴 때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글 쓸 때 안 될 때 나를 막 짜증 엄청 부리잖아요. 나 오늘 글 안 됐어 막 하는데 이거를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님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견뎌줘야 되니까 내가 이거를 실수한 거 아닐까? 이건 내 고유 영역인데 이거를 이제 내가 좀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후회가 될 때가 있긴 안 있어요. 받아주잖아요. 난 받아줍니다. 오히려 막 성질내잖아요. 아니, 어저께 밥 해줬잖아 내가. 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네. 네. 돈만 많이 벌으면 괜찮아요. 통장이 찍히면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렇게 돈만 나머지 할 말도 없으면서. 인사드리려고 네. 제가 지금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준비를 해놨는데 뭐라고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인기 동화 작가 임지영의 첫 초통령 소설 작가. 초통령 작가의 네. 저통령 초통령. 임지영 작가의 첫 번째 네. 소설책 나는 동화 작가다. 네. 같이 창조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네. 이야기를 나눴고 네. 언제일지 모르지만 누구나에게 한 번쯤 인생작은 찾아온다. 네. 이 말 참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작가들한테 그거는 적용되는 말이니까. 우리 오늘, 독자에게도 적용되는 그쵸. 말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우리 다 같이 인생작을 위해서 화이팅 합시다. 네. 네. 화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